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돈을 보내서 돈을 잃는 그런 구조였는데, 중간에 한 명을 더 세우는데요. 이것을 보이스피싱 중간책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토대로 범죄를 인식할 수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처벌될 수도 있고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이 되는 경우는 이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방조했다, 그러니까 도왔다는 혐의인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는 과거에는 이제 1대1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돈을 보내서 돈을 잃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이 직접 자기들이 돈을 받아버리면은 이처럼 경찰을 통해서 현행범 체포될 확률도 너무 높고,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에 한 명을 더 세우는데요. 이것을 보이스피싱 중간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책한테 자,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할 테니 너가 돈을 받아다 주는 역할을 해달라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요즘은 이 사람들한테도 또 한 번 속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어떤 유형으로 속느냐, 주로는 이제 중간책이 알바인 줄 알고 알바로 속아서 중간책의 역할을 하는 알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출 유형이 있어요. 대출을 받는 줄 알고 대출에 필요한 행위인 줄 알고 자기 계좌에 돈을 받았다가 그 돈을 빼주는 그런 대출 유형이 가장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례는 알바 유형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중간책은 자기는 알바인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은 법리적인 평가를 하자면 사기의 고의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기 고의를 부정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인정이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사기 고의 부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의에 관한 다툼과 관련해서 고의 종류 중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가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고의는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도와주는 줄 알고 현금을 갖다 줬다, 이래야만 고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의 중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서, 미필적 고의란 이게 범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을 하면서 행위를 해도 그것도 고의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알바로 현금을 전달한 분들은 나는 이거 범죄 인식 가능성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알았다 몰랐다라는 인술의 좌우가 되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을 토대로 범죄를 인식할 수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바를 하게 된 그런 경위, 그 다음에 알바를 하면서 이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사기 방조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고의가 있다라고 봐서 유죄로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필적 고의, 사기 범죄 가능성을 인식을 했다라는 판단한 요소를 조금만 설명해 드리자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알바인데 정말 이상한 곳에서 알바를 구했냐, 아니면 뭐 정상적인 곳에서 알바를 구했냐, 예를 들면 알바몬이나 뭐 잡코리아나 이런 곳에서 구했냐, 그리고 우리가 알바를 보통 구할 때 하는 어떤 행위들, 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뭐 면접을 봤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 회사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알아봤다든지, 이런 우리가 알바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알바인 줄 알았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런 요소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알바 유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람은 이렇게 이상한 알바인데 이거를 정상적인 알바로 믿었다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유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예시로 들어드린 거는 정말 그 일부에 불과하고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이제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사기의 어떤 유죄로 판단될지 혹은 무죄로 판단될지는 너무나 이 판단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내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본인이 불측에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